여러분께 혼마 비기를 통해 전하는 사카타 5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카타 5법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3이라는 숫자를 핵심으로 해서 용어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사카타 5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혼마 비기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들인데, 이것을 주식시장에서 편의에 의해서 사카타 5법 내지는 사카타 전법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내용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사카타 5법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항목은 5가지로 되어 있고요. 5가지가 3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산, 삼천, 삼병, 삼공, 삼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현상이 3번 반복될 때는 반대의 흐름이 일어나는 첫 징후이고 징조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예의주시하라 라는 시장을 읽는 요령에 대한 그런 풀이 이런 내용으로 주로 이제 해석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3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다림, 오를 때 팔아야 될 시점을 기다렸다가 파는 거, 그리고 내릴 때 사야 되는데 급하게 사지 말고 형태가 만들어지는 상승으로 바뀌는 시점을 확인하고 매수에 임해라 라는 핵심 요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내용들로 들어가 볼 건데요. 삼산, 시세 최고점에서 세계의 봉우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패턴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헤드앤숄더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삼천, 시세가 최저점 부근에서 골짜기가 3번 만들어지는 현상을 만들어지는 그림을 삼천이라고 하고, 패턴 이론으로 해석을 하면 역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역 헤드앤숄더와 일치한다. 그다음 삼병은 적삼병, 흑삼병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연이은 세계의 오르는 양봉, 오르는 날을 양봉이라고 하죠. 내리는 날을 음봉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죠. 현재 추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바뀔 거다. 바뀌는 시점에서는 적삼병, 흑삼병 이 3일 연속 흐름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주의하고 예의주시하라 뭐 이런 거고요. 삼공은 과열된 매수 내지는 과열된 매도가 3번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이 또한 반대쪽 방향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는 하락으로 바뀌는 거고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집중하고 예의주시하라 라는 것입니다. 패턴 이론으로 설명을 하자면 갭과 일치를 합니다. 올라가는 흐름 중에 나타나는 공은 패턴 이론으로 명칭을 바꾸면 갭 상승이 되는 거고요. 내리는 와중에 투매가 일어나는 거죠. 무서우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해서 던지는 투매가 일어날 때 공간이 띄울 정도로 과감하게 무차별적으로 사는 현상을 하락 중에 나타나면 이거를 갭 하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법은 휴식이나 이제 충전을 의미하는 뜻으로 풀이를 해봤고요. 이거는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 흐름이 바뀌는지를 관망을 하면서 매수할 것인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4가지 주가 흐름 4가지 삼산, 삼천, 삼병, 삼공 이 4가지는
흐름에 대한 해설이고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이러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니 준비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매수에 임하라, 뭐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3법은 상황에 맞춰서 사고 팔 때의 행동 원리를 설명한 것인데,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내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의주시하면서 그냥 단순한 흐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 조금 뒤떨어져서 먼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명료하기 때문에 패턴 이론 분석의 현대에 이제 정립이 됐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하는데, 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추세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의 지표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패턴 이론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에 적용을 해서 매매에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패턴 이론에 의한 투자 전략의 원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사카타 5법 중 삼산, 삼천, 삼공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던,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분석을 하는 그 패턴 이론과 일치할 정도입니다. 각각의 경우 하나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산은 패턴 이론 분석으로 해석하면 머리, 어깨, 헤드 앤 숄더 패턴과 같은 형태로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고가권에서 과열된 것을 잊고서 맹목적인 매수 진행을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가격이 최고점 정도 그 흐름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내릴 것만 남아있는 상황이니 마지막 지점이 되지 않을지 항상 조심하라 라는 내용일 겁니다. 주식의 가격대는 최고점이 진행 중이고 1년 중에 제일 비싼 때, 아니면 항상 계속 비싼 흐름으로 이어지던 때가 바로 이 삼산에서 설명하는 대목이고요.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묻지마 매수가 진행될 정도로 매수 대기자도 많고, 주가는 매수 대기자가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는 추세가 바뀌어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끝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첫 지점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하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속 상승하던 중에 고점에서 점점 매물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그 이후 추세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였던 것이 하락 추세로 바뀌는 시점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패턴은 높은 산 3개의 봉우리와 같은 형상이라 삼봉형이라고도 하는데, 패턴 이론으로 보면 헤드, 머리, 숄더, 어깨, 머리, 어깨, 헤드 앤 숄더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완성되면 끝을 모르고 오를 것 같은 주가가 급변하여 대세 하락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가의 천정과 같다는 의미로 삼봉천정형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패턴 이론에 의하면 지지선이 되는 넥라인, 목이죠. 목선에서 매도를 결정하라. 언제? 목선을 이탈할 때, 어디로? 밑으로 이탈할 때 매도 시점으로 잡아라 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삼천은 개천이 3개다, 골짜기가 3개다 라는 그 해설이 가능하고요. 삼산과는 정반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패턴 이론으로는 역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를 뒤집어 놓은 모양과 일치하며 주식 시장에서 삼중 바닥형이라는 명칭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삼중 바닥형 하면 또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삼중 바닥형이 나타나면 집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라, 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을 3번 정도 확인할 정도면
진짜로 이 이상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완전히 확인된 거다. 그러면 오를 것만 남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끊임없이 하락의 하락을 계속하던 주가가 드디어 바닥을 확인하고 하락을 멈추는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그에 져서 성공하는 주식의 7가지 특징에 손잡이 달린 컵으로 설명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1700년대 동양의 큰 상인에 의해서도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절대 진리는 항상 통한다는 말을 새삼 되새기게 되는데요. 현대 기술적 분석으로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패턴 이론에서도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까 3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 시점은 사야 되는 시점은 목선으로 패턴 이론에서는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그림으로 보면 빨간색 라인 정도, G 정도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 시기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30인데요. 30이란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을 지속하던 것에 무감각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중인 거 지점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추세가 바뀌는 것을 놓치는 환상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점점 인기가 과열되어 공간을 3회 연속 만들 정도로 과열 구간을 말하는데 패턴 분석, 패턴 이론에서는 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를 때 나타나는 갭을 상승 갭, 내릴 때 얼마나 무서워서 던지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을 무시하고 팡 떨어져서 그 공간, 동그라미 그 쳐져 있는 공간 정도는 그냥 무시할 정도로 물량이,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상승갭, 하락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패턴 이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면 갭은, 상승할 때 갭은 3가지 정도 구간의 특성을 가진다. 돌파가 되는 돌파갭, 그 다음에 상승의 탄력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제는 매수 대기하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 주식은 오른다, 이 주식은 사야 된다라는 매수 대기자들의 완전한 공감을 얻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지속갭, 그 다음에 하락 전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폭발적으로 올려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들의 매수를 이끌어낸 다음에 보유하고 있던 전 물량을 쏟아내기 위한 거짓 과열 구간, 이거를 소멸갭이라고 합니다. 이 소멸갭이 지나면 이제 하락 반전갭 뭐 이런 식으로 패턴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고, 용어는 사실 조금씩 다른데 그 의미는 이제 똑같은 아마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돌파갭은 보통 갭들은 많이 생기고요. 갭들은 이제 흔한데 이 갭을 거래되는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그냥 흔히 발생하는 보통 갭이다 라고 보고, 이 돌파 갭으로 인정해 주려면 이전에 거래되는 물량의 엄청난 비율로 막 10배, 막 20배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갭을 만드는 상황이 되면 돌파 갭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실러의 갭 이론은 보통 갭, 돌파 갭, 지속 갭, 소멸 갭, 하락 반전 갭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갭은 구분하는 데는 단발 재료가 있는가의 결부와 거래량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같고요. 직전 주가와 거래량이 미흡하다면 그냥 흔하게 발생하는 갭 정도 수준이다. 돌파 갭이 되려면 보통 갭이 아니고 돌파 갭으로 판단을 하려면 차트상 중요한 패턴이 완성된 후에 나타나는데 새로운 추세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 돌파 갭의 경우 거래량의 급증을 수반하며 일일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상승 돌파 갭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전에 거래되던 가격대는 훨씬 뛰어넘는 제2의 가격대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뭘로? 상승으로. 그래서 돌파 갭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 흐름이 나오면 이 전의 지점은 지지선이 돼서 그 가격이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소멸갭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불안 심리가 생겨서 조만간 주가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 정도 되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거의 이제 그 소멸갭 정도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 소멸갭은 세력이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세력이 마지막 물량떨이를 해야 되는데 묻지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한 상승을 일시에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 주식은 굉장히 오르는 주식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왔고 지금 이 정도로 공간을 띄우면서도 또 올라가는 거 보면 이 주식은 굉장히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허위, 뭐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제 구라 차트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트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달려드는 개미 투자자들은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세력의 물량 넘기기 구간에서 발생하는 흔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주가가 과도할 정도로 고점을 향해서 달릴 경우에 매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주식 격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병인데요. 산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산병과 흑산병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가 흐름의 추세 자체가 전환되는 징조를 암시하는 경우입니다. 상승한 날이 3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양봉 3개의 모양을 적산병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요. 이것이 상승 시작의 징조로 예의주시하라는 의미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별다른 움직임조차 없던 주가가 단기간에 걸쳐 연속 3일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정도면 싼 가격이다 라는 매수 희망자가 있었는데도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혹시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 지금 사는 거는 좀 불안하다 라는 의심으로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이 3일 연속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 되는구나 라고 매수 결정을 하고 매수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던 거가 끝을 맞이하고 상승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적산병의 확률이 보다 높을 때는 폭락 과정을 다 지나고 바닥권에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여 두 번 내지 세 번의 바닥 시세를 확인할 정도로 3천을 만들 정도로 하락이 상당 기간 경과되었고 인기가 격심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즉 이 패턴은 가격이 높은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오르는데 뭐 3일 연속 오르든 일주일 연속 오르든 그거는 오르는 중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주가의 바닥권에서 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덧붙이면 거래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전보다 거래 물량이 서너 배 정도씩 많은 오르는 3일이 연속되면 추세가 바뀌는 건지 예의주시하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흑산병의 경우 적산병과 상반되는 경우 반대 경우죠. 주가의 흐름이 높은 장세에서 이 패턴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주가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의주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특히 두 번의 천정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출현하는 경우는 급락의 신호로 흔하게 예시가 되는데요. 역시 가장 유의할 점은 형성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형성되는 시점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3일 연속 내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내리는 중에 뭐 일주일 내리든 3일 내리든 쟤는 내리는 애야라고 판단을 하는 지점에서는 의미가 없고, 주가가 크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 형성될 때는 상승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일시적인 하락으로 치부를 해버리지만, 고가 정말로 높은 구간이 계속 되고 있는 중에
3일 연속 내리는, 그것도 거래 물량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아지면서 3일 연속 내리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의심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산병은 연속 오르는 날이 3일 반복된 적산병은 주가가 제일 낮은 바닥권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이전보다 5배씩 많은 흐름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흑산병이라고 하는 거는 고가로 계속 진행되던, 계속 오르기만 하던 주식이 3일 동안 내리는데, 그것도 물량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발생을 한다면 예의주시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법이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사고, 팔고, 휴식, 이 세 가지는 3법의 말머리에서 언급했듯이 행동 전략으로 이제 풀이하는데,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매입 및 매도와 마찬가지로 휴식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1년 중 매매 호기는 4번 내지는 5번 정도에 불과한데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겨냥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휴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냥 마냥 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매입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의식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엿본다는 관망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용어 중에 모르면 쉬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3법은 다음에 큰 기회를 위해서 적극적인 휴식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3법형은 주가가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 중에 음봉 혹은 양봉이 연속 출현하여 수익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놔두는데 자동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제 자동 복구로 재반전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잘 나와 있고요. 상승 3법과 하락 3법형 패턴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 3법은 글에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이고요. 상승 3법, 하락 3법 이렇게 나오는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오르고 있는 중에 빨간색 선이 장대 양봉, 큰 상승을 만드는 날을 장대 양봉이라고 하잖아요. 장대 양봉이 시작된 시점,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장대 양봉일 경우죠. 이 이후에 이유를 모르고 저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급등을 했는데 계속 내려요. 한 3일 4일 계속 내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거나. 그런데 바닥 출발 지점까지를 깨지 않고, 출발 지점에 큰 물량이, 매도 물량이 발생을 해서 내려가 버리는 시점이 아니고, 그 빨간색 라인 위에서 내리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흐름 중에 하나로 보고, 그 선을 깨는가 안 깨는가를 관망을 하면서 좀 쉬어라 라는 거예요. 놔두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저 라인을 건드리는지, 저 라인에서 변화가 생기는지 정도만 확인하면서 휴식을 취해라 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봤고요. 반대의 경우 꼭 사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살려고 계획이 잡혀있는 시기에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기라면, 저 주식이 계속 내리다가 어느 순간 한 서너 번 정도 아까 그 설명드렸던 적산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적산병이 생긴다, 주가의 하락 지점에서 적산병이 생겼다 라고 하면, 아, 무조건 다 오르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판단을 해봐라. 조금 관망을 하면서 판단을 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천정 빨간색 라인을 위쪽에다 그렸고요. 아까 이제 내리는 시점에서는 위를 보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천정에다 빨간 걸 그렸고, 아까 설명드렸던 빨간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바닥을 깨는가, 기준점을 깨버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 이제 하락 3법, 상승 3법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천정을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박차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내지는 가운데 껴있는 빨간색 산병, 적산병 3개의 일봉이 거래 물량이 이전하고 확연히 다르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만드는 것, 이런 형태들이 조건에 맞는지를 보고 오르는 거다, 내지는 추세가 바뀌는 거다라는 거를 판단해라.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필요하긴 하지만 급하게 들어가서 안 사면 조금 지나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관망을 한 다음에 판단하고서 매수에 임해라 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좁은 틀에서 뭐 일주일 한 달 단위를 가지고서 이제 그 판단할 때 얘기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 가지고 긴 리듬 추세로 놓고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번 이제 오른쪽 그림,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제가 이제 다른 그림에서 좀 빌려 갖고 왔는데요. 1번 정도 높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리긴 하는데, 이게 내리는 것이 올라갔다가 이제 끝났네, 계속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건지, 아니면 오르고 휴식기 동안에 일부분 내리는 거는 그냥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말고 지켜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 중에서도 한 달 3개월 정도를 놓고 그 판단하는 것 중에 오르고 조정받는 구간까지를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론은 그 피보나치 수열을 수치를 대입을 해서 저렇게 38.2, 61.8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조정받으러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반등하는 지점이 만약에 저 정도 한 40%대 정도, 주식장에서는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절반 정도 선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뀌면 그냥 파도가 치면서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는 그냥 자연적인 이치다. 그래서 저때 내린다라고 해서 불안해서 팔 필요가 없다, 기다리면 된다, 이게 이제 그 설명하는 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고요. 아까 그 3법을 추세 개념으로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도 응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혼마 배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사카타 5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